오늘은 전세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전세권은 뭐냐?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임차인이 되면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제가 2년을 살게요. 사는데 보증금 한 1억을 제가 주겠습니다. 라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집주인에게 1억을 주고 이제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입을 하고 이제 이사를 하죠. 그러면 이게 보호가 됩니다. 어디서 보호되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가 됩니다. 대항력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억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계약을 했잖아요. 1억과 이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냐? 전세권이라는 거를 등기부 등본에 올릴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근저당이나 이런 것 같이 등기부 등본에서 내가 여기에 살고 있어요 라고 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으로서 여기에 1억을 주고 있는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계약인도 전입, 그리고 이 전입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항력이고, 이 전세권은 등기부 등본에 내가 이거에 살고 있어요 라고 전세권을 설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전세권은 뭘 하면 없어지냐? 배당 요구나 그 다음에 공매에서 배분 요구를 하면 없어집니다. 이건 기억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가 없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후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을 때, 후순위일 때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개만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전세권 두 가지 조건을 꼭 이해해야 된다 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지금 50%까지 유찰됐기 때문에 어우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전세권이라는 게 있죠. 전세권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배분이나 배분 요구, 그 다음에 후순위일 때. 이 두 가지면 그냥 없어집니다. 이해됐죠? 여기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이제 뭐냐. 재산 명세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등기상 주요 정보는 이걸 누가 정리를 하냐, 이거는 공매 담당 직원이 정리를 해요. 그래서 가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요. 말소기준 권리는 등기부 등본에서 가장 과거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 19년 어쩌고 얘가 지금 가장 과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농땡땡에서 2016년 10월 11일 해서 뭐가 있죠? 전세권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되네요. 두 번째,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 전세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말소 될 수 있는 조건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어디를 확인해야 되냐? 재산, 명세,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언제를 확인해야 되냐, 이렇게 오래된 날짜일 때, 너무 괴리가 있을 때는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재산명세를 한번 볼게요. 이 재산명세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이 근저당이 있잖아요. 근저당이 있는데 이 국민은행이 있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근저당에 토지 별도 등기라고 가로쳐 있으면 무조건 조심한다. 토지 별도 등기라고 해서 집합 건물이 있는데 이 토지가 건물에 붙어서 이 토지 등기부 등본이 없어져요. 근데 이 토지 등기부 등본이 어떤 이유에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남아있는 애들을 별도로 남아있다 해서 토지 별도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토지에 있는 근저당이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부자이커님, 이 근저당이 1990이고 전세권이 2016년이니까 후순위 아니나요? 맞아요. 후순위긴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일 때는 후순위가 되고 두 개일 때는 다른 거예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 근저당이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언뜻 보면 하나로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얘는 토지고 이 전세권은 어디에 있는 거다? 건물에 있는 겁니다. 이 근저당에 있는 말소기준 권리는 전세권을 기준으로 하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 있으면 날짜 지운다. 끝. 그리고 나서 권리 분석을 다시 한다. 끝. 그리고 나서 전세권이 가장 먼저 있다. 그러면 얘는 선순위고, 얘가 뭘 했냐? 배분 요구 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된다. 끝. 이렇게 접근하시면 간단합니다.
두 번째 물건. 여기도 보면 이제 전세권이 또 있어요. 전세권. 이제 여러분들이 공매를 하다 보면 전세권을 은근히 봅니다. 전세권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돈을 받으려고 하는 배당이나 배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두 번째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지 아닌지. 이거면 뭐가 된다? 전세권은 없어집니다. 전세권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세권이 여러분들이 낙찰 받았을 때 살아있냐 없어지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에서 배분 요구를 하거나 공매에서 끝.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일 때 끝.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면 전세권 끝납니다. 경매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토지별도 등기 인수 내용이 없으면 그냥 없어져요. 됐죠? 공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별도 등기는 낙찰 받으면 그전에는 토지별도 등기가 어떤 이유에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근저당이나 가압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없어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예로 가볼게요. 자, 여기 전세권 있고 근저당이 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특이사항이 하나를 딱 발견했었어야 돼요. 이 날짜를 보는 거예요. 날짜. 오잉. 날짜가 같아요. 요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부자에커님, 날짜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날짜가 같으면 뭘 보냐?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순서를 보는 거예요. 어떤 순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순서와 말소기준 권리가 가장 먼저 있는 순서를 보는 거예요. 이 순서는 등기부 등본에 정리해 놨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아까 근저당과 전세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쭉 내려보면 여기 보니까 2015년 9월 18일 맞죠? 여기도 2015년 9월 18일이네요. 그렇죠? 얘는 전세권이 11번, 그리고 여기는 11-2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에 그냥 다 정리되어 있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근저당이 2번이 돼 있고 전세권이 3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날짜가 같아요. 꼭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꼭 등기부 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야? 이건 무조건 담당자 실수예요. 실제로 순위가 근저당이 먼저 있으면 오케이인데 전세권이 먼저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날짜가 같다. 이제 전세권과 근저당 이게 바뀌어 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 권리 분석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근저당이 먼저 있고 순위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전세권이 뒤에 있으면 뭐예요? 근저당 위에서 말소라고 지금 잘못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고요. 전세권은 뭘 할 수 있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도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근저당도 같은 날짜 설정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 이 근저당을 뭐라 하냐. 이게 근저당 단독이 아니에요. 전세권 근저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전세권이 11인데 근저당이 11-2라고 나와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재산명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명세를 보니까 이 같은 날짜지만 아까 얘가 먼저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됐죠? 배분 요구가 없습니다. 이 근저당은 말소기준 권리가 뒤에 있죠. 가끔 얘네들이 뒤바뀔 때가 있어요. 뒤바뀔 때는 조심하십시오. 왜냐면 이거는 담당자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뭘 본다? 꼭 등기부 등본을 봐야 된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 전세권이 11이잖아요. 번호가. 그리고 근저당이 뭐야? 11-2.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세권 근저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근저당이 SK아파트 103동 404호 때문에 만들어진 근저당이 아니고 이 전세권 때문에 만들어진 근저당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임차인이 돈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근저당이다 정도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